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이현규입니다. 오늘은 비성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번 강의에서 미 발음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하도록 말씀드렸어요. 미 발음은 왜 그거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오늘 수업이고요. 제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면서 그 전에 입시하면서 제 소리를 되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노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되게 두껍게. 그리고 콧소리가 들어가는 걸 극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음은 잘 났어요. 뭐 라, 솔, 라까지는 잘 났는데 고음이 피치가 떨어지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고음 너무 크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포르테 하니까 뒤에 부분에서 후렴부에서 포르테 시시모로 불러야 되는데 그럴 힘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테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습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오랫동안 연습하지 못하니까 실력은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4년 내내 그런 두꺼운 소리로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연습을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내서 고음까지 난다라는 게 저는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었지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껍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는 되는데 이분들은 안 되지? 왜 내 레슨생분들은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처음엔 정말 꼰대스러운 말투로 왜 나는 되는데 넌 안 되냐? 라는 식의 말들을 하다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는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작은 소리로 연습을 해라. 작은 소리로 연습을 해야지 음정도 잘 맞고 더 고음도 잘 날 거다 라는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점점점 제 소리를 줄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공명도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였구나. 저음으로 낼 땐 이건 소리를 공명을 여기다 두고 소리를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명도 올라가야 되고 소리도 작게 내서 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라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비성이 무엇인가? 비성은 듣기 싫은 찡찡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노래하는데 정말 필요한 필수 조건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성의 중요함을 알게 되고 나서 노래를 살살 부르다 보니까 기존에는 우울한 노래, 심각한 노래들만 잘 불렀던 게 이제는 사랑 노래, 사랑을 속삭이는 달콤한 노래들도 불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감정에 관한 것들을 노래하기 위해선 소리가 가벼워야 더 좋구나. 그러면서 또 이런 걱정도 했어요. 비성으로만 노래를 한다면 그렇게 슬프고 무거운 노래가 안 어울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정말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비성으로 가볍게 소리를 만들어 놓고 우울한 노래를 불러보니까 사랑의 아픔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노래하니까 더 애절하고 더 슬프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성의 중요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로 메이저 스케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 비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말할 때 내가 비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두 군데에서 소리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코가 울리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콧소리.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울리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소리는 내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뭐 아침에 일어났는지 혹은 뭐 저녁에 자기 전에 따라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 목소리의 비율이 바뀌어요.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났어. 학교 갈 거야. 이런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거나 기분이 좋거나 혹은 애인과 있을 때 애교를 부린다면 이렇게 목소리가 얇아지고 조금 더 상냥해집니다. 이건 라이프의 스타일에 따라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목소리는 항상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 목소리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졌고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노래 레슨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연관을 시켜볼 수 있겠는데요. 콧소리가 많이 나는 이런 소리를 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껍게 많이 나는 걸 흉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책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 표현인데 이 비성과 흉성의 비율에 따라 이 목소리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성이에요. 진성은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성이라는 표현을 책에 표현해 놓지 않은 발성법 책도 있고 표현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진성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를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비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성의 목소리도 찾아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오시면 비성 위주로 발성 연습을 하고 비성 위주로 노래를 하도록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호흡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내 음역대가 이렇게 편한 음역대가 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음역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제일 나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제 목소리를 찾아갔듯이 그 고민, 내 목소리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찾아갔듯이 여러분의 목소리도 찾아가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강의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성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 비성으로 발성 연습을 한다. 한글에선 미음이 바로 비성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로 메이저 스케일 연습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성을 사용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다. 아, 소리가 정말 좋다. 청아하다. 이런 목소리들. 그거 뭐냐면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검색 엔진에다가 부비동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부비동이 여기 코 옆에 여기 이마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진동시키는 소리예요. 이게 부비동인데 이게 진동시켜서 소리가 나오면 청아한 톤이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비성을 먼저 강화해 놓고 나중에 복식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안정화되고 나면 청아하면서도 깊이 있는 소리, 밀도가 높은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소리를 찾아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